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곤수쌤입니다. 자, 오늘은 4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수학 가형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1일 날 시행한 문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원 전범위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미적분, 수열의 극한, 이렇게 시험범위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 풀이에서 예상한 대로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총 18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6문제, 그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6문제 해서 총 30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이제 수원에 총 몇 개의 중단원이 있죠? 예, 3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수로그, 그다음에 두 번째 상악함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의 중단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선 수열의 극한이 하나의 중단원이에요. 그래서 총 5개의 중단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6, 삼각함수에서 6, 수열에서 6문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6, 수열의 극한 6 이렇게 나왔다. 자, 보통 이제 확통하고 미적은 우리가 1단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수원에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 자, 따라서 이제 21번 문제가 상악함수에서 나왔었고 30번 문제가 수열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는 수원을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하나의 기출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6월 이제 대수능 모의평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죠. 그래서 수학 가형의 범위는 수원 전범위, 마찬가지로 전범위고, 확률과 통계는 확률까지, 중단원 2단원인 확률까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중단원 2단원인 미분법까지 총 7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30문제를 7개로 나누면은 이제 보통 이제 4개 정도의 문제가 각 중단원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미적분에서는 요 미분법 단원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고, 그 다음에 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확률 단원이 굉장히 까다로운 단원이라서 아마 21, 29, 30 중에서 거의 2문제 정도는 이제 확률과 미분 단원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문제 출제 수는 9개, 그 다음에 뭐 12개, 요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번부터 선택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일단은 우리가 지수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것들을 다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쉽게 변형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얘는 이제 지수의 덧셈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3의 1제곱해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엔 수열의 극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얼추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최고창의 차수로 나눠준다, n제곱으로 나눠준다, 분모 문자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를 해주면은 답이 나오죠. 따라서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5가 2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 5번째 항과 4번째 항, 6번째 항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등비 중항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5의 제곱은 A4 곱하기 A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값을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A4 곱하기 A6의 값이 4가 나온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수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민만 통일시켜주면은 비교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로그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밑을 통일시켜 준다고 해도 진수 조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4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지수 부등식으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밑을 여러분들이 2로 한번 통일을 시켜 봅시다. 그래서 2의 x 빼기 4제곱은 그러니까 2의 2 빼기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따라서 우리가 얘는 이제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수 자리에 있는 애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예, 따라서 이제 x 빼기 4가 2 빼기 x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래서 2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 자연수 x니까 1, 2, 3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합은 6 이렇게 1번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크게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이제 수열 단원에서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요 시그마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그마는 어때요? 시그마는 곱할 수 없죠. 합과 차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K 제곱에 시그마를 붙인 거를 여러분들이 시그마 AK 제곱으로 단순히 계산해 갖고 16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 이제 합과 차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AK 제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AK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시그마 AK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40이죠. 40. 예, 40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얘 값이 이제 67인데 우리가 주어진 요 값 조건을 앞에 있는 조건을 한번 보니까 이제 시그마 AK가 4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 식을 정리하니까 시그마 AK의 제곱은 얘는 27에서 16을 뺀 값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11이 나오죠. 11. 예, 11이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 단원의 문제가 나왔는데 요 AN이 3으로 일단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얘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bn 마이너스 7이라는 요 수열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데 위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개를 뭐 해주면 빼주면 bn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빼주면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의 사칙 연산이 성립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자, 빼주면 2bn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 얘 새가 울고 있네요. 자,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수렴하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 얘는 4가 나온다. 예,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bn 값은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색깔은 다시 파란색으로 와서 자, 여기에 보니까 AA, BB, CC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네요. A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BB, CC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첫 번째 BB, CC를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A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BB, C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계산을 먼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4 팩토리얼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4C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BCC를 일렬로 나열했어. 그 하나의 예시로 BBCC 이렇게 이제 두면은 요 사이 범위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어? A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이가 몇 개? 5개.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2개를 골라서 A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1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구하는 값은 6 곱하기 10 네,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10 해서 정답은 6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등비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공비가 제일 큰 거, 큰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도록 하려면은 결국에 얘는 공비가 8, 8의 n제곱이고 얘는 9의 n제곱이니까 결국에 9가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분모문제를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9분의 8의 n제곱,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9분의 8의 n제곱이고 얘는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만 수렴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9의 n제곱분의 4x 빼기 1의 n제곱 요 분자만 수렴하면 된다. 근데 얘 n제곱을 통일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4x 빼기 1의 n제곱 얘가 이제 분자인데 얘가 수렴하면은 우리가 요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얘를 하나의 공비로 보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공비의 수렴범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적죠? 이렇게. 자, 따라서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네,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니까 10 얘는 마이너스 8. 자, x로 나눠주니까 얘는 여기 쌤이 실수 하나 했어요. 예, 왜 이렇게 다 지웠죠? 자, 그래서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한 정수의 개수니까 결국에 가능한 x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의 범위죠. 한 주기의 범위에서 주어진 식이 요 식과 요 두 개의 식이에요. 예,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합 연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제곱이 있는 거 한번 보여요. 예, 제곱. 그래서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 첫 번째 뭐를 이용해 주면 되겠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임을 이용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첫 번째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제 1번식이라고 둘게요. 1번식을 1 빼기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사인 x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코사인 x가 나와. 왜? 여기 코사인 제곱이 아닌 코사인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코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 자, 인수분해 해주니까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코사인 x로 가능한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값으로 가능한 값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부등식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죠. 이제 수학 좀 하는 친구는 이미 다 해를 알고 있는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큰 범위. 우리가 얘는 두 개는 어디서 만나요?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만나는데 4분의 파이에서 만나죠. 반대로 3, 4분면 4분의 5파이에서 만나겠지. 그럼 사인 x는 언제 커져?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사이에서 커지겠죠. 그래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걔를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은 총 몇 개 있어요? 3분의 파이와 파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표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 부채꼴,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인데 그죠? 예, 부채꼴이 나왔어요. 반지름의 길이 안 나왔어. 찾아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한 조건을 잘 보니까 일단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에 넓이 OPQ의 넓이가 4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OB의 길이 R, OA의 길이 R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OQ의 길이는 뭐라고 둘 수 있을까요? OQ의 길이는 우리가 Q를
OB는 1대2로 내분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R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OP의 길이는 4분의 3R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넓이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OPQ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자, 형광펜으로 바꿔서 요렇게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끼인각이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4 루트 3은 2분의 1 AB 해주면 뭐가 됩니까? 3분의 R 4분의 3R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예,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오면 16분의 루트 3 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R제곱은 6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R은 8이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뭐예요? 호의 길이죠. 호 AB의 길이니까 세 번째 호 AB의 길이 L은 R 세타, 즉 8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 따라서 정답은 3분의 8파이 4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항 제곱항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 이제 5제곱이죠, 그죠? 네. 요 항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일단 앞에 있는 항만 잘 보시면 결국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x의 4제곱이 나올 수 있고, x의 4제곱. 그다음에 이제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한 번씩 나오면 어떻게 해? 얘는 x, 그죠? 그다음에 x분의 1이 두 번 나오면 우리가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뒤에 거를 잘 보시면 우리가 x의 차수를 줄여주는 항이 없잖아요, 그죠? 유진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x 4제곱은 안 되고 요 x의 제곱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는 형태 두 개만 조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1차가 나오는 케이스를 잘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제곱항이니까. 예,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번 골라. 그래서 x제곱을 한번 골랐으니까 개수만 생각해주면 1이죠, 그죠?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한 번 골라. 개수만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나와 있는데 상수항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5번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5번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얘를 다 곱해주니까 우리가 6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x분의 1을 2번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c2에 마이너스 그 x분의 1을 2번 선택해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3차니까 5번 중에서 3번 뭐를 선택해줘야 돼? x를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럼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2를 2번 선택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요거는 10이고 나머지는 다 1, 1, 1, 그죠? 그래서 40 이렇게 나온다. 쌤이 여기에서 5C5를 빼먹었는데 어쨌든 5C5는 1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5C5가 생략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단원의 이항 정리, 그죠? 이항 정리 단원의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등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질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그 성질도 살짝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그죠? 바꿔볼까요? 바꿔봅시다. 예, 그래서 주어진 등식을 보니까 1 빼기 자 코사인은 C라고 둘게요. 그러면 S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를 C분의 S 이렇게 두면 우리가 S분의 C 빼기 C제곱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겠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요 식은 이제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시켜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S에 1 빼기 C로 이렇게 통분을 시킬게요. 통분시키니까 우리가 S를 곱해서 S제곱 C 그 다음에 1 빼기 C를 곱했는데 얘도 1 빼기 C로 인수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C의 1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을 여기 좌변에다 써주면 분자가 심상치가 않죠.
뭐라는 거야? 예, C로 일단 묶어보세요. C로 일단 묶어보면은 S제곱 플러스 1 빼기 C제곱이니까 C제곱 빼기 2C 더하기 1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그리고 분모는 S의 1 빼기 C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S의 1 빼기 C 분의 우리가 C의 2 빼기 2C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뭐가 됩니까? 1 빼기 C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S분의 2C가 된다.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탄젠트 값을 알 수가 있겠네.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2가 되고 세타의 범위는 뭐가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인데 탄젠트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세타는 얘는 3, 4분면에 가기겠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는 이제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3, 4분면이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는 복잡한 시그마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한번 전개를 시켜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1항을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짝수항을 넣으면 플러스고 홀수항을 다시 넣으면 마이너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시그마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n은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n의 제곱인데 얘를 어떻게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으로 일단 표현하자. 그래서 홀수를 넣었을 땐 마이너스가 다 붙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다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뭐만 써주면 돼? 홀수항의 제곱의 합만 써주면 되겠지. 땡땡땡 어떻게? 19의 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짝수항들은 다 1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0의 제곱 1부터 20까지 홀수 반 짝수 반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다 이거 시그마 공식으로 다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요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1대1 대응 개수가 같다 그랬잖아.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매칭시키면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매칭시키면 6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느낌이 오죠? 어떻게? 20 빼기 19에 20 더하기 19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뭐예요?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다 1이니까 뭐가 돼? 1 더하기 2 뒤에 건 3 더하기 4 땡땡땡 어디까지? 19 더하기 20이 된다. 1부터 20까지의 합으로 바뀐다. 따라서 2분의 n 20 20 더하기 1 21 예, 계산해 주니까 21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정답은 4번이다. 자, 14번 문제 쌤이 잠깐 써놨는데 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 n 빼기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n 빼기 5를 a라고 바꿔주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죠? 요거 우리가 3월 모의고사 때도 나왔어요. 요게는 굉장히 빈출되는 개념이니까 주의하셔라. 꼭 알아두고 있어라.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1개,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가 양이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이면 1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fn은 개수니까 어쨌든 n이 2부터 10까지인데 결국에 a 값이 짝수냐 홀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n의 값이 미안합니다.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n이 2일 때 어때요? 얘는 n-5이고 그죠? 뭐가 a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표 연장
그 다음에 fn 이렇게. 자 그러면은 a 값이 n-5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음이 되죠. n이 짝수고 a가 음이니까 얘는 0개겠네. 그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땐 홀수니까 무조건 1개. 그 다음에 n이 4일 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0개. 그렇다면은 결국에 n이 3, 5, 7, 9 즉 홀수일 때는 1개지. 그러면 n이 홀일 때는 3, 5, 7, 9 4개니까 4가 되겠네. 그죠? 응?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일단은 음일 때는 안 나와. 그러면 6일 때는 1이 되니까 양수네. 그럼 몇 개? 2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8일 때는 어때? 양수네. 그죠? 2개가 나온다. 10일 때도 양수네. 2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이 짝일 때는 총 2개가 몇 개? 3번 나오니까 6 이렇게 되겠네. 합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시그마 값은 1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AN이 등차 수열이고 BN이 뭔지 몰라. 등비 수열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나번 조건을 보면은 뭔가 BN이 급수가 수렴하죠. 급수가 수렴하는 형태는 등비급수에서 공비의 범위가 잘 맞아서 수렴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소거 형태를 따라서 뭔가 이제 수렴하는 급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BN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네, 그지? BN에 대해서 가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가조건을 잘 보니까 얘는 로그 AN 더하기 1 요게 지금 로그 B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B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런데 곱해져 있잖아. 뭔가 쎄하죠. AN이 뭡니까?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 BN을 어떻게? AN 플러스 1 빼기 AN분의 1의 부분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AN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죠? 그죠? 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은 뭐예요?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의미하겠네. 3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3분의 1에 AN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집어넣으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2 집어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소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의 소거 형태니까 앞에 거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나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진행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AN 잘 보시면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3인 3n 어쩌고 저쩌고 n이 무한대라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0으로 미안합니다. 얘는 무한대니까 요 전체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돼? A1만 알면 되죠. 그럼 요 값이 지금 뭐야? 3A1분의 1인데 얘가 12분의 1이라면 그럼 A1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KC 마크를 달았어요. KC는 이제 곤수쌤의 초이스라는 의미로 자 여기 16번이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요 자연수 n의 개수를 HK라고 한다라고 하는 요 어투가 선생님이 되게 이 문제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자 이러한 형태 HK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인 H0, H3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 HK를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응용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KC 마크를 달았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부등식을 식 fx, gx를 이용해서 한번 전개를 시켜보니까 이렇게 되죠. 3의 k제곱이 이제 n제곱 빼기 6n 플러스 1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요게 3의 k 더하기 2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n제곱 빼기 6n 더하기 11은 참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우려면 완전 제곱의 형태로 얘를 바꿔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n 빼기 3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2가 남으니까 2를 이제 양변에 빼주는 거야. 그럼 3의 k제곱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의 k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빼기 2죠.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k가 0일 때, k가 3일 때에 대입시키면 되는데 한번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k에 0을 이제 대입을 시켜주면은 부등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n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그런 개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n은 3을 기준으로서 이제 양쪽에 2, 4, 그다음에 뭐 1, 5 이런 식으로 이제 n은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n이 자연수니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이제 왼쪽으로는 1, 2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 자연수 n의 값은 1부터 이제 5까지 숫자 6 대입시키면 이제 7보다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H0은 이제 5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이제 K가 3일 때를 봐보면은 자, n이 1부터 5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왼쪽으로는 더 이상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빼기 3의 제곱이 뭐보다 K에 3을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꽤 크게 되겠네. 243 빼기 1, 그러니까 24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은 뭐가 돼요? 25 이렇게 되네. 25. 예. 자,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3의 왼쪽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n 빼기 3이 의미되는 경우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 이제 양인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n 빼기 3의 제곱이 25보다 커지려면은 결국에 5보다 커져야 되겠죠, n 빼기 3이. 그러니까 이제 9부터 되겠네. n은 9부터. 자, 그 다음에 241은 16의 제곱보다 작고 15의 제곱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얘가 15가 될 때, 즉 n이 18일 때가 15죠, 그죠? 그래서 225니까 그래서 n이 9부터 18까지. 그래서 우리가 H3의 값은 몇 개예요? 9부터 18까지. 18에서 9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되죠. 10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5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HK라는 그런 K가 0과 3이 아닌 다른 숫자일 때도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조금 응용 문제일 때 쉽게 더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KC 마크를 붙였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AN을 이제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면은 이제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R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조건과 나조건을 한번 보는데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주면은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A3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A와 R 값을 모두 이제 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조건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가조건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해서 얘를 뭐 이제 할 필요 없죠. 45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이제 R-1 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R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 A2와 A5를 각각 이제 요 AN에다가 대입시켜 갖고 값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우리가 이제 합공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꾸는 과정인데 A 제곱이죠. A 제곱에 R에 이제 5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K를 나눴는데 이제 AK 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R에 K 마이너스 1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써주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 자 A의 R의 5제곱에 그 다음에 요 R분의 1의 K-1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AR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R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한 번만 더 밑에다 써주면 나 조건은 우리가 189는 얘는 1 빼기 R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AR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R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조건과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R 빼기 1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분자에 R을 곱할 텐데 R을 곱해주니까 R 빼기 1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AR의 6제곱인데 그 R의 6제곱을 안에 넣어봐. 그럼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기본 문제에서 풀어봤던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각각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나 조건을 인수분해 해보면 R 빼기 1분의 자 A의 R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R 4제곱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조건은 R 빼기 1분의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은 공통 부분이 지금 요렇게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 둘을 한번 나눠 봐봐. 가조건 요 식과 요 두 식을 한번 나눠 봐봐. 그래서 우리가 나눠 보면은 가를 뭐 나로 한번 나눠 볼까요?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그러면은 남는 식은 일단은 가에는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분자에 남겠고 그 다음에 나에는 요 R 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이 남겠지. 그리고 그 결과는 189분의 45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189는 9의 배수니까 우리가 9로 분모 분자를 이제 약분을 해주면 얘는 2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R 제곱에 대한 2차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21 R 제곱 플러스 21은 5R 4제곱 플러스 5R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살짝 올려서 자 5R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5R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니까 20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4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두면은 마이너스 16R 제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네, R 제곱이죠. 예, 그래서 이 꼴이 0. 근데 이제 R 값이 양수니까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건 R은 2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R은 2고요. 다음에 주어진 식을 가조건 혹은 나 조건에 대입시키면 되는데 가조건이 낫겠지, 그지? 가조건을 잠깐 끌고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A에 값을 다 대입시켜 줘도 되겠죠? R 제곱이 4니까 3. 그다음에 R 제곱이 4니까 5. 이렇게 되고 얘가 45가 된다. 따라서 A 값은 우리가 3임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구하는 거는 A3이니까 A3 곱하기 R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1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18번을 같이 볼 텐데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 드디어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도형의 활용 문제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과는 안 푼다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이런 문제 많이 풀었는데 이제 이과 학생들이 풀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또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연습해서 꼭 마스터를 하자라는 게 우리의 다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A1, B1과 C1, D1이 서로 평행하다 해서 밑에 이제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요 B1, C1, C1, D1, D1, A1이 6인 그런 사다리꼴이니까 얘는 등변 사다리꼴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이다. 예,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점을 각각 2원 해갖고 얻은 그림 R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쭉 긴데 여러분들 다 읽었으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5대 3인 사다리꼴 B2, B2, C2, D2를 이제 그린다. 이제 위에서는 뭐예요? R1에서는 이제 10대 6, 그러니까 5대 3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R2에서는 이제 요 5대 3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사다리꼴을 계속 그려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두 개를 보시면 저렇게 그려나가고 우리가 밑변과 윗변의 길이의 비가 5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색칠된 그런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첫째 항. 자, 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오른쪽에다 살짝 이제 첫째 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이제 첫째 항을 어떻게 구했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요 윗변의 길이가 6이고, 그쵸? 옆변의 길이도 6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쌤이 그림처럼 이렇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F1, G1, E1이 그래서 요거 길이가 다 3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형광펜으로 살짝 요렇게 이제 칠한 그런 부분에 그런 넓이 곱하기 2가 이제 첫째 항이겠죠, 그죠? 그래서 S1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D1, G1과 F1, D1이 3이니까 결국에 뭐만 알면 요 각만 알면은 2분의 AB 사인 세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했어요. 세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S1이죠. S1은 2분의 1 곱하기 AB 9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니까 2분의 9의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각을 세타라고 했으면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요 삼각형 그림 보면은 얘의 길이가 6이고 얘의 길이가 2가 되겠죠, 그죠? 예,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4 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4 루트 2로 구해주시면 지금 얘도 이제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6분의 4 루트 2가 된다. 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얘가 2분의 9 곱하기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2가 돼서 3 루트 2. 맞습니까? 그런데 미안합니다. 요게 삼각형 하나의 넓이인데 지금 S1은 삼각형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S1의 넓이는 6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이제 공비인데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 그림이 필요해요. 자, 이 아래쪽 그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쌤이 위쪽 그림에 보조선을 하나 걷는데 어떤 보조선을 보시면 되냐면은 요 G1F1과 E1F1 한번 보세요. 그러면 F1도 A1, B1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예, 요 도형은 마름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름모, 그죠? 마름모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쌤이 여기 이제 G1에서 보조선을 하나 걷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직각입니다. 그러면은 요 G1이 A1, D1의 중점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얘 길이가 2 루트 2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지금 4라고 쌤이 표기를 해놨죠. 그러면은 요 한 면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다. 16 더하기 8에 루트 씌워주면 루트 24. 그래서 요 한 면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4, 2 루트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밑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 그림을 보니까 쌤이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구해야 될 게 요 C1과 D1 사이의 요 길이를 알죠. 그러면 공비를 구할 때 C2와 D2의 길이만 구해도 여러분들이 얘가 그대로 닮음의 형태로 계속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니까 사다리꼴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요 C2, D2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두 번째로 C2, D2의 길이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C1, D1의 길이가 몇이에요? 6이니까 6이 A로 갔으니까 길이의 B가 6대 A, 즉 넓이의 B니까 지금 그러면 36분의 A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공비를. 참 쉽죠? 그럼 우리가 C2, D2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보조선 그릴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선을 그어줄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봤을 수 있지만 요 삼각형이 이제 우리가 S1을 구할 때 구했던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색을 빨간색으로 해서 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 각도가 지금 어때요? 억각이죠. 왜 C2D2가 C1, D1과 평행하니까. 그래서 억각이야. 그러면 지금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렇다면은 두 밑각이 같으니까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밑각이 그게 같으니까 닮았겠다. 그죠? 그런데 요 S1을 구할 때 우리가 얘를 3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G1, F1의 길이를 2루트 6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2루트 6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요 F1, D2, C2에서도 3대 2루트 6의 B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우리가 얘를 A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비례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럼 얘의 길이를 A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쓸게요.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 할까요? 왼쪽에다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선 쫙 그어주고 네, 왼쪽에다 풀 써둘게요. 자, 첫 번째 식 여러분들이 3대 2 루트 6은 얘는 그 다음에 F1 C2라고 할게요. F1 C2 대 이제 A가 되겠죠. A. 자, 그러면은 F1 C2 그냥 편하게 얘를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은 X는 이제 2 루트 6분의 3A가 되겠지. 맞습니까? 선생님 유리화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네. 그죠? 4분의 루트 6A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X를 A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보조선에 대한 얘기 쌤이 하나도 안 했는데 보조선을 분홍색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은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요 점을 뭐 이제 P라고 할까요? P라고 하면은 이 도형이 보이죠? 이 도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야. 맞죠? 닮음인. 그러면 지금 얘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X라고 둔 거 아니야. 어우, 너무 눈부셔요, 선생님. 예. 그래서 X라고 뒀어.
그러면은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y라고 할까요? 네, y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할까? 잘 보시면 왜 얘를 y라고 하면은 얘도 y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의 길이는 뭐예요? a요. 얘의 길이는 뭔데? 6이요. 그러면 6은 a 더하기 y가 되겠지. 오, 그래서 이 보소선을 넣은 거야. 아하, very important 하네요. 바로 6은 a 더하기 y이다. 그러면 y를 a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a 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오, 선생님 대단해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비례식을 써주는데 지금 x 4분의 루트 6a죠. x 대 a. 얘는 우리가 y 대 x가 다시 4분의 루트 6a.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y는 16분의 6, 그죠? 16분의 6. 선생님 여기 a 빼뜨렸네. 예, 그래서 a 제곱. 따라서 여러분들이 y는 8분의 3a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선생님이 슉슉슉 4분의 루트 6a x 대 a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8분의 11a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11분의 48이 된다는 겁니다. 11분의 48. 그러면 아까 공비를 뭐라 그랬어? 우리가 6 처음에 6이었던 게 요 길이가 6이었던 게 요 a가 된다고 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6대 a니까 공비는 36분의 a 제곱이 되겠지. a 제곱 11의 제곱분의 48의 제곱.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얘가 바로 공비 r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비 1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공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36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1의 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48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16. 따라서 121분의 64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 리미트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갈 때 SN은 얘는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1 빼기 r이 121분의 64분의 그 다음에 6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자, 분모 분자에 121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121 빼기 64 계산도 복잡하네요. 그죠? 57이 되겠죠. 57 하는 순간 얘는 19 곱하기 3이니까 결국에 19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풀었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위에 3으로 나눠주면 24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C에 내접하고 그런 삼각형 ABC가 있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원C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C의 넓이 해갖고 반지름 조건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조건을 반영해서 선생님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AC가 이제 원의 지름이 아니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외접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약속을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각 이제 BAC를 이제 A를 끼고 있는 각이기 때문에 각 A 이렇게 붙여서 사인 A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인 B는 요 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C는 요 각, 요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각 A에 마주보는 그런 대변 BC의 길이, 변 BC의 길이를 우리가 A 이렇게 이제 말하고 B에 마주보는 변 AC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의 길이가 바로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조건에서 요 각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스몰 a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제 루트 3분의 7. 왜 그래요? 원의 넓이가 이제 파이 r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49가 r 제곱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sin a sin 3분의 파이죠. 2분의 루트 3분의 이제 a가 바로 이제 2r 바로 루트 3분의 14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a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면은 뭐가 돼요?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 값은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요 b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삼각형 PA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왜? AC가 이제 b인데 AC의 길이가 이제 b인데 요 b가 이제 삼각형 PAC의 밑변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 b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아래쪽에서 이미 써놨는데 자, 아래쪽으로 가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b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사인 b 값을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걱정거리죠. 그죠? 코사인 b를 과연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b제곱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지 말고 요 식을 살짝 수정해 봐요. 어떻게? a 값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sin a 값을. 그러니까 코사인 a 값도 아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을 수정하면은 a제곱은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제곱에 49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b제곱은 몰라. 그 다음에 c제곱은 알아. c가 3이었으니까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6b가 되겠죠. 6b 곱하기 코사인 a인데 a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해 주니까 b제곱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 0 이렇게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쵸? 그럼 8, 5, 40이니까 여러분들이 b 빼기 8, b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b 값은 양이니까 b는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의 값이 8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PAC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반지름 루트 3분의 7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 OAC를 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코사인 법칙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우리가 삼각형 OAC에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왜?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OC, OA 그 다음에 AC 길이에 B를 적용시키면 OAC는 이제 둔각 삼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둔각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7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여기가 4가 될 거야.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h라고 둡시다. 여기 5, 여기 a, 여기 c. 예, 따라서 OH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3분의 루트 3분의 49에서 16을 빼면 돼. 그럼 3분의 48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OH 길이가 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그러니까 삼각형 PAC는 P는 이제 요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에 대해서 PAC의 넓이 최대값이니까 요 AC를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어야 돼. 높이가 제일 멀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P에서 요 AC에 내린 수순의 발이 요 H랑 일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P가 어디쯤? 이쯤에 있으면 요렇게 수순의 발이 내려서 일치가 될 것이야. 예,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고 OP의 길이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루트 3분의 7이고 그 다음에 OH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높이가 뭐가 되겠어? 루트 3분의 8이 되겠죠. 예,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 P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8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8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32 루트 3분의 32인데 이제 3분의 32 루트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x의 원소가 이렇게 1, 2, 3, 4, 5 5개가 나왔고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 f의 치역을 a 그 다음에 f 합성 f의 치역을 b. 아우 굉장히 복잡하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게 fx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 합성 fx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굳이 다 이렇게 표현하면 fa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이 a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고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이고 그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함수 f의 개수 구하는 과정 우리가 문제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구해보면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3일 때 우리가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집합 A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친절하게 이렇게 4개가 나온다라고 했어. 그 중에서 이제 1, 2, 3인 케이스만 우리가 볼 거니까 결국에 이 경우의 수 다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밑에 보니까 곱하기 4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MB가 3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B가 될 수 있는 집합이 총 요렇게 6개가 됐는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케이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케이스 이렇게 둘로 나눴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가에서 구한 걸 3을 곱해주면 되고 나에서 구한 걸 3을 곱해서 전체 경우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이해 다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가는 A가 1, 2, 3이고 B가 1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쌤이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 2, 3이고 B가 1이야. 그러면은 이런 함수 F의 개수는 우리가 일단은 F는 하나예요. 그래서 1, 2, 3은 무조건 1로 가야지, 그치? 이게 완성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왼쪽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하나야.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4, 5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조건 2와 3으로 가야죠. 그럼 4가 2로 가면 5가 3으로 가고 4가 3으로 가면 5가 2로 가. 즉 1대 대응이 돼야 되니까 2 팩토리얼이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2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2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이제 B가 1, 2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일단 1, 2, 3이 1, 2로 가는 케이스를 보니까 이제 그냥 정역이 3개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2개인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2의 세제곱계죠. 거기에서 1, 2, 3이 1로만 가는 경우와 2로만 가는 경우를 각각 빼주면 2개를 빼주면 총 몇 개? 6개가 된다. 그래서 1, 2, 3은 총 6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 남아? 4, 5가 남겠죠. 4, 5. 그죠? 그러면 1, 2, 3이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 가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놔. 응? 이렇게 써놔. 응? 이렇게 갔다라고. 아이고. 바보 같으니. 네. 자, 그래서 4, 5는 그러면은 3으로 무조건 하나는 가야지. 둘 다 갈 필요는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와 5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4,5, 4와 5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4가 1이 되면 무조건 5는 3이 돼야 되고 4가 2가 되면 3이 돼야 되고 3이 되면 뭐 3도 돼도 되고 그죠? 3도 돼도 되고 그 다음에 1도 돼도 되고 2도 돼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니까 5개밖에 안 나오네. 와, 신기하다. 그래서 4,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갈 수 있는 건 6가지니까 곱해주면 총 30가지가 나오겠죠. 네, 이 수식이 공식적인 수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개수는 3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NA가 4인 경우에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1, 2, 4, 5밖에 없대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때 MB가 4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다시 가서 일단은 1, 2, 3, 4, 5가 1, 2, 4, 5에 대응되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1대1 대응인데 뭐만 빼고 3만 빼고 가면 돼.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5개에서 4개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둘기집의 원리 이런 거 알진 모르겠지만 결국에 어떤 2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로 가야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래야 나머지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2개 같은 걸로 가는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니까 옷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 4덩이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결국에 얘는 전체의 개수야. MB가 4보다 작다라는 걸 무시한 전체의 개수야. 그럼 선생님이 의도하는 건 뭐겠어?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 NB가 4인 경우를 지금 빼주겠다라는 거야. 4인 경우를. 오. 자, 그럼 MB가 4인 경우에 이제 특징을 잘 보니까 뭡니까? 왜 3이 1, 2, 4, 5 중에 어떤 걸 하나 골랐어? 그러면 나머지 1, 2, 4, 5도 1, 2, 4, 5랑 1대1 대응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게 MB가 4가 되는 케이스다. 뭐 굳이 이제 표현하면 이쁘게 표현하면 4팩토리얼 곱하기 뭐 10 빼기 4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바로 전체에서 MB가 4인 경우를 빼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전체라는 건 지금 NA가 4인 경우에서 이제 MB가 4인 경우만 지금 빼준 거예요. 오호, 그러면 얘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144 이렇게 나온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다 더해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176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2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찍을 수 있지만 답이 이제 2번이었죠. 예, 보통 여러분들이 합답형 문제 때 기억, 니은이 맞으면 5번으로 이제 찍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노리고 나온 문제라서 아마 요거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1등급 컷도 이거에 따라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 AK를 보시면 지금 좀 그래도 간단하게 나왔어요.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한번 잘 보니까 지금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이 1만 아니면 결국에 요 2파이와 n-1 자연수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의 주기만큼 이제 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 AK의 원소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뭐에 의해서? 결국에 K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여기서 느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M은 회의급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K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아마 AK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AK가 근데 잘 감이 안 와 라고 해서 기억번을 물론 여러분들이 하면 감이 오겠지만 우리가 디귿까지 풀어야 하니까 일단은 A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A1 K가 1일 때니까 K가 1이면 우리가 2파이에 뭐 자연수가 곱해진 꼴이니까 0밖에 안 나오겠죠. K가 2여도 우리가 자연수 곱하기 파이니까 결국에 0밖에 안 나오겠죠. 오, 그런 특징이 있구만. 예, 그 다음에 이제 A3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K가 3일 때니까 그러니까 K에 3을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M이 뭐일 때? 1일 때는 0 나오고 M이 2일 때는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 루트 3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M이 3일 때는 사인 3분의 4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M이 4일 때는 뭐가 나와요? 얘는 2파이니까 또 0 나오죠. 응? 그래서 5, 6, 7 넣어보니까 얘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K 값에 따라서 주기성이 조금 달라지구나. 계속 2파이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같은 값이 반복되게끔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1이
집합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가 22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니은번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사인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분의 파이가 돼야죠. 안에가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죠? 혹은 2분의 5 파이 1.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K분의 2m-1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케이스. 여기다가 한번 써봤어요. 자, 그랬더니 얘를 이 파이 약분하고 이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1 더하기 4분의 k가 나와요. 선생님 왜 m에 대해서 정리하셨어요?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에 k의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한데 k 이꼬르 해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m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면 여러분들이 k는 4의 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k는 4의 배수. 그래서 k가 4의 배수가 되면은 m이 자연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두 자리 자연수 k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k 값이 12, 16 해갖고 어디까지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96까지 가면 되겠지. 그럼 4 곱하기 3, 4 곱하기 24니까 총 22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얘도 똑같이 이제 식을 나눠주면 m은 1 더하기 뭐가 나오나요? 4분의 5k가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m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k가 4의 배수여야 돼.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결국에 22개라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5번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역과 니은을 보통 문제를 만들 때 기역과 니은을 잘 연합시켜서 디귿을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야. 기역 니은이 디귿과 전혀 생뚱맞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 출제할 때. 자, 그렇다면은 쌤이 기역번 할 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A4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A4 왜 구하지? 그냥 구했어. 예. 그래서 A4를 구해보니까 얘는 우리가 k가 4일 때니까 이제 2분의 n-1 파이여서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 1, 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A2는 같는데 A4는 같지 못하는 게 있어. 뭐를 가질까요? 1, 1이라는 거야. 1. 근데요, 선생님. 이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1에 대해서 니은번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1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제 A1인 경우엔 0이고 A3는 원소의 개수 3인데 A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해보면은 원소의 개수가 5개란 말이야. 홀수는 뭔가 원소의 개수가 같네. 짝수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디귿번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K 값들은 과연 많겠지. 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디귿번에 이제 A5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5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5분의부터 하지 말고 그냥 0부터 합시다. 사인 0.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2파이, 사인 5분의 4파이, 사인 5분의 6파이,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8파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인 5분의 10파이가 되는 순간 사인 0과 같아져서 똑같은 것의 반복이야. 응? 그러면 A5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니까 총 5개인데 이 5개의 값이 다 달라야 A5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써보면 사인 파이보다 작으면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잖아. 그리고 5분의 2파이와 5분의 4파이가 뭐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은 뭐 10분의 4파이, 10분의 8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도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 다른 값이란 얘기야. 다른 값. 그러니까 결국에 A5는 원소의 개수 5개가 된다라는 거야.
A5가 5개. 그 다음에 A7을 한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표현해보면 사인 0 사인을 생략할까요? 네 2파이 7분의 4파이 7분의 6파이 7분의 8파이 7분의 10파이 7분의 12파이 7분의 14가 되는 순간 0이 되니까 그죠? 그럼 총 7개가 나오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가 다르니까 값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도 아니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 다른 값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한번 그래프에다 A5가 아니죠. 그래프에다 표현을 해봐도 결국에 홀수일 때는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 요 AK에서 K가 홀수이면 우리가 K가 홀수이면 NAK의 값은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디귿번에 NAK가 11이 된다. 그럼 K가 홀수이면 A11이 NA11이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K가 될 수 있는 홀수는 11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일 때를 한번 볼게요. 짝수일 때는 분홍색으로 갑시다. 자, 짝수일 때 보면 짝수일 때 다 같은 짝수 아닌가? 쌤이 그래서 뭐를 A2와 A4를 구할 때 1에 초점을 맞췄죠? 예, 요게 이제 바로 지금 나오게 된다는 건데, 자, 일단 A6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m이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이제 요거 약분하고 갑시다. 3분의 m-1의 파이죠. 그죠? 예,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먼저 나오네요. 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사인 3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2파이는 값이 같아. 그죠? 2분의 루트 3으로 값이 같아. 마찬가지로 3분의 4파이와 3분의 5파이의 사인 값도 값이 같아. 값이 같은 게 두 개씩 나오네. 그 다음에 0일 때와 그 다음에 파이일 때도 값이 같죠. 그 다음엔 또 2파이가 되니까 또 계속 반복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6이니까 A6니까 결국에 지금 요거는 아니잖아. 다시 이제 0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나온 값이 두 개씩 다 같죠. 그러면 이 A6일 때는 값이 절반개네. 그럼 짝수일 때는 그 값이 그 원소의 개수가 절반을 줄어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에 NAK가 11이 되는 그런 K 값은 짝수는 22다. 그래서 22라 쓰고 답이 33이네. 와, 맞네. 이렇게 이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뭐를 생각해야 된다? A4에 1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8을 한번 보시면은 얘는 사인 4분의 m-1의 파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갖는 특징, 얘는 이 A6는 나눴을 때 6을 대입시켰을 때 이렇게 분모가 홀수가 되죠. 얘는 짝수가 되죠. 얘가 짝수가 되면은 m이 m-1이 2일 때 2분의 파이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예, 그래서 한번 요거일 때 대응을 시켜보니까 이제 4분의 0부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이렇게 이제 되면은 결국에 요거일 때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일 때 값은 같아. 0과 파일 때 값도 같아.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일 때도 값이 같아. 그런데 2분의 파이와 요 2분의 3파일 때 값이 달라. 왜? 1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 2분의 파이가 요 사인의 정역의 원소를 여기 지금 A8의 경우 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게 다 두 개씩 나오다가 여기에선 다 다른 값이 나왔어. 1과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총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예요? 5개죠. 5개. 그죠? 왜? 지금 다 두 개씩 쌍인데 요 두 개의 원소만 지금 쌍을 못 이루죠.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결국에 여기가 짝수라는 건 뭐예요? 지금 2로 나눠서 또 짝수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4의 배수라는 거죠. 얘는 4의 배수인 거고 얘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4의 배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할 4n 더하기 2의 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4n 더하기 1과 4n 더하기 3은 홀수일 때니까 홀수일 때는 둘 다 케이스가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K라고 아까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4n 더하기 2일 때는 우리가 그냥 개수가 절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n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11이죠. 11이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 지금 찾아준 거야. 미안합니다. 요거는 절반이죠. 어쨌든 얘 절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4n 더하기 2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K라고 하면은 이제 2분의 K가 11이 되는 그러니까 K가 22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그래서 홀수일 때 11이었고 짝수일 때 짝수가 아니죠. 요 4n 더하기 2일 때 20이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일 때 얘는 4n 꼴이죠. K가 4n 꼴. 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절반에서 하나 더한 꼴이겠죠, 그죠? 두 개를 빼놓고는 다 쌍을 이룬다. 그래서 2분의 K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추가를 시켜줘서 얘가 11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요? K가 20이 되죠, 20. 20은 4의 배수고 22는 4의 배수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K가 20일 때도 여러분들이 요 NaK가 11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요 위에서 합이니까 11이 아니라 20죠. 20도 추가를 해줘야 돼서 결국에 53이 된다. 결국에 디귿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